자, 봐봐. 일단 도파민은 지문부터 좀 먼저 봅시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풀어봤으면 하는 지문은 4번에서 9번에 나왔던 법과 관련된 지문이고요. 저는 이거 되게 괜찮은 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약간 좀 특이한, 이게 만약에 평가원이 낸 문제였다면 좀 특이한 경향이라고 봤을 만한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자면 7번이나 5번 문제 같은 것들이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그런다 치고 우리는 지금 도파민 볼 거니까. 근데 이 도파민 지문이 너네에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 도파민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가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 나올 때에는 뭘 해보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최대한 내가 읽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단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특히나 과학 지문이나 이럴 경우에는 얘네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과정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었거든. 근데 이건 이런 정도로는 불충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떤 느낌의 어떤 것을 연습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구조화해보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필요해요. 그 구조화의 과정은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적당하게 손으로 메모해가면서 적을 수 있었다면은 내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조금 해볼 수 있었을 만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 지문은 손도대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12번 문제 빼고 나머지는 맞았거든요. 12번 문제는 저는 이게 문제의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뭐 어쨌거나 그 나머지 문제들, 특히 13번 문제는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하고 11번 문제는 되게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면서 구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봐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도파민은 운동 조절 어쩌고저쩌고 하는 물질들로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건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네. 그럼 일단 도파민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나 같으면 도파민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놓고 얘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얘네들이 뭐에 관여하는 물질인지를 봤을 것 같아. 그 다음 얘네들은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대.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 있으나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 와, 이런 건 그냥 정보가 많이 나온 거니까 그냥 쭉 한번 넘어가 보자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건 여기에요.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 이때 어쩌고저쩌고 할 때 거기에 한번 밑줄 한번 쳐봐봐. 뭐뭐 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 그 다음 뭐뭐 하는 뉴런이 시냅스 후 뉴런에다가 한번 밑줄 한번 쳐볼래? 그럼 여기서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잡아봐야 될 만한 게 이거야. 전과 후로 서로 뭔가 뉴런, 시냅스 뉴런이라는 점에선 비슷한데, 범주가 비슷한데 전과 후로 조금 다르네. 그러면 얘네들 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잡아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가장 베스트. 그러면 잘 봐봐. 뭐라고 했는가? 시냅스 전 뉴런은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그것을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게 시냅스 전 뉴런.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 받아들임으로써 이러이러하는 게 시냅스 후 뉴런이에요. 그러면 시냅스 후 뉴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시냅스 전 뉴런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얘는 뭐가 딱히 없지만 합성과 분비를 하는 애구나.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이 문장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잘 봐봐.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여기 이 부분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그냥 대충 정보 많은 거겠네 라고 생각하고 너네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밑줄 치라는 문장 밑줄 쳐봐봐.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에다가 밑줄 한번 쳐봐봐. 그리고 그 문장 다시 한번 봐봐.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무슨 뉴런? 도파민성 뉴런. 그러면 우리는 시냅스 전 뉴런과 뭐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도파민성 뉴런이라는 게 비슷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그 뒤에 봐봐. 뭐가 막 합성된다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뒤에 합성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되면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에 도파민 동그라미 수용체, 그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대.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잡을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여기는 합성 분비하고 여기는 그걸 수용하는구나. 그리고 이 시냅스 전 뉴런이라는 건 도파민성 뉴런과 비슷한 거구나.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문단 뭐로 시작하나 봐라. 동그라미 도파민 수용체는이에요. 자, 수용체 어디 써야 돼? 시냅스 후 뉴런. 두 번째 문단 표시를 여기다 해볼게. 수용체는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뭐와 뭐로 나뉜다? D1 계열과 D2 계열로 나뉜다. 그럼 D1 계열은 뭐 하는데? 활성을 하는 흥분성으로, D2는 억제하는 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음. 그치? 이거는 우리가 해나갔던 대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거지. 이중 D2 계열 수용체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시냅스 전 뉴런에도 있을 수 있다. 얘들아, D2는 흥분 억제. 오케이? 자, 여기에도 위치할 수 있어. 이거를 뭐라고 불러? 그렇지. 자가 수용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 신호 전달의 활성화가 동그라미 억제되어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다. 이거 억제하는 거 그대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네? 그러면 억제된다는 말은 곧 무슨 이야기? 도파민 분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치? 억제되어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다네. 이 말 뭔 말인지 됐지? 억제라는 말의 의미는 곧 뭐다? 분비가 중단된다예요. 이 말 뭔 말인지 됐니? 이게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억제가 분비가 중단된다라고 봤다는 거. 오케이? 그냥 뭘 안 한다, 조금 줄어든다가 아니야. 분비가 중단된다라고 봤다는 게 첫 번째 중요 포인트.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가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대. 자, 여기까지 정리한 사람은 이 조절의 과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조절의 과정은 뭐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치? 억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봐봐봐.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D2가 뭐 하는 거니까? 억제하는 거니까. 그 다음 한편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동그라미 도파민성 뉴런. 자, 도파민성 뉴런 뭐랑 같은 거니? 시냅스 전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봐. 수용체는 어디 있는 거? 여기나 여기에 있는 거지. 그치? 얘랑 결합 안 하고 누구랑 결합한다? 도파민성 뉴런과 결합하여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용체에 의해서 다시 뭐로?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다. 재흡수된 도파민은 이랬다가 재사용되거나 도파민 분해 효소에 의해 뉴런 안에서 분해된다. 뉴런, 무슨 뉴런이겠어요? 시냅스 전 뉴런 또는 도파민성 뉴런이겠지.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다만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뉴런 밖에서 분해된대. 그럼 여기서 분해되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 분해되는 애들도 있다는 거네. 그치? 자, 그 다음 도파민이 관여하는, 여기서부터 글이 하나가 약간 이상한 다른 글이 끼어있는 느낌이에요. 세 번째 문단.
도파민이 관여하는 인체의 다양한 작용 중에는 수의적 작용의 조절이 포함된대. 자, 수의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봐봐. 수의적 운동은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면서 조절된대. 자, 밑줄 두 가지 신경 경로예요. 신경 경로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면 당연히 뭘 하게끔 해야겠냐면 비교 대조를 하는 쪽으로 가봐야겠지. 그 비교 대조가 뭐랑 뭔데?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예요.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직접 경로는 어떻게 되냐? 선조체와 뭐가 직접 연결된다?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된다. 간접 경로는 그치, 여기 지금 봐보면은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기저핵의 다른 부위를 거친데,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 봐봐.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억제성, 동그라미,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이야. 그러면 잘 봐봐.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 뭘 합성할 수 있다? 가바를 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되는 직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어 내측 창백핵으로 가바가 분비되면, 그러면 내측 창백핵 뉴런의 작용은 억제돼요. 그럼 이로 인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연결되는 게 이건 거야. 시상으로 뭐가 분비되지 않으면,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그러면 얘가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뭐가 분비된다?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어 운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글루, 이렇게만 적어볼게. 이게 직접 경로예요. 간접 경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그러면 내측 창백핵으로 연결되는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 내측 창백핵으로, 우리는 뭔지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은 내측 창백핵으로 뭐가 분비되는 거냐면은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면서 운동이 뭐라 되냐면은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면서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된데, 따라서 밑줄 이후 직접 경로와는 상반된 작용. 에다가 밑줄 한번 쳐봐봐. 상반된 작용이네.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서 붙어야 돼? 여기서 붙어야 되네. 얘네들 둘이 서로 상반되잖아. 그럼 이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건, 이건 우리가 반대 방향의 추론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여서 가바가 분비가 안 됐네. 그럼 얘는 플러스면 얘는 뭐가 분비가 돼야 돼요? 가바가 분비가 돼야지. 그러면 시상은 여기가 플러스였으니 여기는 어째야 돼? 억제돼야지. 얘가 억제됐으면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될 수 있어, 없어? 없어예요. 오케이? 요렇게 가는 과정인 거야. 그 다음, 따라서 이후 직접 경로와는 상반된 작용이 일어나 운동이 차단된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게 누구냐? 흑질이에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애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뭐? 시냅스 전 뉴런은 선조체로 연결되어 직접 및 간접 어쩌고저쩌고 했거든. 얘네들 둘을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네. 뭐에 연결돼요? 선조체에 연결되어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 수의적 운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친대. 직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오랜만에 튀어나오네요. D1 계열 수용체가, 간접 경로의 선조체 뉴런에는 D2 수용체가. 그러면 잘 봐. D1은 아까 뭐 하는 거였어?
흥분, D2는 억제. 그러면 따라서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치?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목표하는 운동을 수월하게 한다. 이게 지금 이 글의 내용인 거예요. 오케이? 졸라 많죠? 이거를 이렇게 해낼 수 있겠는가? 사실 이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나도 이거 지금 직접 푼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그래서 보여주려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게 시전, 시후, 도파민성 뉴런, 도파민 수용체예요. 그리고 여기 D2, DAT, D1, D2.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적어 놓은 게 뭐냐면은 간접 경로, 직접 경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각각 어디로 연결되는가. 물론 이때는 조금 잘못 읽어가지고 선조체랑 내측 창백핵 이게 좀 바뀌긴 했는데 필요하면 돌려서 봐봐. 근데 이렇게 지금 필기를 해놓으면서 풀었거든. 근데 이거는 나는 내 시험지 본 사람들 있으면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시험지에 뭐 안 적으면서 문제 푸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나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하기로 한 게 뭐였는가를 생각해 봐봐. 전, 후. 그치? 직접 경로, 간접 경로. 이건 우리가 이제껏 했던 과정에서 사실 엄청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네한테 2가지 이상의 무언가가 나오면 얘네들 둘 사이에 비교나 대조를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그게 졸라 많으니까 어려운 거야. 졸라 많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가능했다면, 그랬다면, 혹은 이것과 비슷한 무언가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조금 가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볼까? 10번 문제. 잠깐만. 10번 문제 정답률. 얘는 높을 것 같아. 얘는 좀 높아요. 너무 앞부분에서 어디 역대 정답률 난이도 아직 안 떴네. 어디 언어 매체로 10번 문제 정답률 82%입니다. 그치? 10번 문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풀만 했다는 거예요. 왜 풀만 했는가? 1번 선조체 뉴런 중에는 D1 계열의 도파민 수용체가 있는 것이 존재한다. 선조체 뉴런 중에 D1 있어 없어? 있어요. 2번 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합성되는 과정에 효소의 작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효소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찾아봤었어야겠지? 그럼 효소 관련된 이야기 어디 있는데?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웠을 거라고 봐. 선택률 4%입니다. 그 다음 3번 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통해 수의적 운동이 조절될 수 있다. 수의적 운동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4번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 중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것들은 동그라미 모두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모두 밖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지. 여기서도 분비되고 여기서도 분비되잖아요. 밖에서도 분비되고 도파민성 뉴런 안에서도 분비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4번이 답이네. 선택률 몇 퍼센트? 82%. 그러니까 이거는 할만했을 거라는 이야기야. 근데 그 다음 문제부터 바로 정답률이 곤두박질 치죠. 정답률 몇 퍼센트? 47%. 근데 그러면 이 문제는 잘 봐봐. 2번을 골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3번을 골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치? 3번을 왜 고르게 되는가? D1 계열 수용체와 달리 D2 계열 수용체는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가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 D2 계열 수용체가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만 따지면 그냥 승주야 저기 뒤에 좀 받아줘. 그냥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만 따지면 D2 계열 수용체도 도파민성 뉴런에 있기 때문인 거야.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봐봐봐. 일정 수준으로 조절된다라고 했을 때 그 조절의 핵심이 아까 우리에게 뭐였어? 억제. 그치? 억제야? 그러면
억제와 관련된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일단 봐봐. 두 번째 줄에 거기다가 밑줄 쳐봐봐. 일정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다. 이거 뭐였어? 억제였어요. 일단 첫 번째, 이 과정은 억제야. 근데 그 양이 조절되는 양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얼마나 억제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제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3번은 D2 계열 수용체가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억제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억제되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억제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3번이지. 그렇잖아. D2 계열 수용체가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으니까 도파민성 뉴런은 억제를 할 수 있다. 이게 3번인 거예요. 2번은 DAT나 D2 계열 수용체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이 있기 때문에라는 말은 D2 계열 수용체가 없으면 얘는 억제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D2 계열 수용체가 있으면 억제하는 거지. DAT는 뭐 하는데? 도파민성 뉴런으로 뭐 해? 흡수시키지. 그치? 그러면 얘를 흡수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하는 애들이 이걸 가지고 있냐 아니냐는 억제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억제하는 양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2번이 되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3번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핵심적으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아니라서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11번은 너네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12번 문제가 아주 뭐 같은 문제죠? 12번 문제 정답률 17%입니다. 17%는 찍는 것의 확률이 훨씬 높다예요. 그럼 봐봐. 땡큐. 자, 그럼 봐봐. 12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12번 문제. 12번 문제 답이 3번이죠? 근데 봐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자.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일단 어지간하면 내가 선택지 2개는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단순한 사실관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뭘 지울 수 있었을까? 나는 뭘 지웠어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뭘 지웠어야 했을까? 그러면 나는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5번을 말할 것 같아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각 경로를 이루는 선조체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냐라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 문단만 봐도 직접 경로는 활성화, 간접 경로는 억제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5번을 지우는 건 가능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또 다른 거 우리가 해볼 만한 거는 나는 2번도 가능하다고 봐요. 2번 왜? 니은은 기억과 달리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여기가 니은이잖아. 시상으로 가바 분비돼 안 돼? 되잖아. 2번도 제꼈어야 돼요. 나는 내 생각에는 이런 과정이 이해가 됐다면 2번도 제꼈어야 돼. 이 반대의 과정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근데 그럼 이러면 문제를 풀 수 있나?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선택지들을 다시 봐봐. 선택지들을 그리고 둘로 나눠봐. 몇 번 몇 번 하고 몇 번 몇 번 나눌래? 찬우 몇 번 몇 번이랑 나눌래? 2개, 3개 어떻게? 아니에요. 135하고 24예요. 왜? 135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 24는 선조체 뉴런의 활성화야.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어디 이야기예요? 제일 마지막 문단 이야기. 그치? 얘는 그러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잘 봐봐. 1번, 3번, 5번에서 이거를 먼저 한번 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그러면 무슨 과정인 거냐면 이 과정인 거예요. 그럼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직접 경로는 뭐 한다? 활성화. 간접 경로는 억제한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기억과 니은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 그러면 기억은 어째야 되는 건지 봐봐. 기억은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직접 경로는 활성화되지. 네. 직접 경로 활성화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뭐가 나와요? 운동 영역에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예요. 그치?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는 이거야. 간접 경로를 억제하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되게 좀 어려웠을 거야. 간접 경로를 억제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럼 밟아봐. 간접 경로의 끝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는 거야, 분비가 안 되는 거야? 분비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잘 봐봐. 그러면 간접 경로를 억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간접 경로를 억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니? 라고 이 글은 물어본 거예요. 억제를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분비를 중단하게 만든다 이거잖아. 그렇다는 말은 간접 경로를 억제한다라는 말은 이 선조체 뉴런이 자극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다시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이해돼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오류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이 글이 충분히 설명해줬냐라고 하면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봄. 그래서 이게 12번 문제를 1번으로 고른 사람들은 나는 이 글을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골라 틀린 게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 글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과정이 과연 그렇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빈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선생님 중에 가장 국어 잘하는 선생님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내가 그 어마어마한 토론을 했어. 이게 과연 맞냐 아니냐 막 이러면서. 어딨어? 아,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내가 지금 안 보이는구나. 여기서부터가 그거예요. 봐봐. 12번 문제는 그 선생님은 예술이라고 생각한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과연 기억은 활성이 억제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억제된다라는 말이 이것을 아예 반대라고 봐야 되는 게 충분히 설명되냐? 나는 그게 안 된다라고 본다가 이 선생님의 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뭐 하나하나 보는 건 나중에 필요하면 캡처해서 보내줄게.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나는 1번이 조금 오류가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3번을 한번 좀 가보자. 3번이야. 기억과 니은은 모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이에요. 자, 도파민이 분비되면 나타나야 되는 일은 뭐야? 직접 경로는 활성화, 간접 경로는 억제. 그러면 잘 봐봐.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되냐라고 했거든. 자, 직접 경로에서는 내측 창백핵 뉴런 어째야 돼? 억제돼야지. 그치? 원래대로라면 간접 경로는 이게 활성화된다면 얘가 플러스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얘를 뭐 할 거예요? 억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째야 돼요?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거를 이야기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이게 억제된다는 것은 이걸 다 뒤집는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어야만 1번을 안 고르고 3번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건 1번을 고른 사람과 3번을 고른 사람은 그 완전한 뭐랄까 이해의 정도의 완전한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봐. 각자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 주변 국어 강사들 중에서도 이거 1번 골라갖고 틀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위안을 했어. 막 나만 병신같이 읽은 게 아니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이거를 그래서 어제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지문 다 못 풀어봤거든. 어제 이것만 한 3시간 봤어요. 근데도 왜 1번이
답이 아니고 3번이 답인지를, 즉 이게 억제가 되면 왜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를 나는 아직 못 찾겠어. 만약에 너네가 찾은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좀 알려줘. 나한테. 근데 어쨌거나 12번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볼 수는 있냐면, 이게 억제된다는 것이 간접 경로가 원래 활성화됐으면 일어났을 일을 반대로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맞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억제된다는 이야기가 대충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남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면 1번을 골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건 그런다고 하고요. 그 다음 13번입니다. 13번 문제는, 13번 문제 답이 이게 몇 번이야? 5번이었나? 2번이지. 13번 문제 2번. 잘 봐봐. 이게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2번. 도파민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앞 문장 첫 번째에 집중해야 돼. 거기다 밑줄 쳐봐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돼요. 뭐여야 돼? 얘랑 관련된 거예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파괴되면, 그러면 직접 경로의 활성화나 간접 경로의 억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돼? 도파민성 뉴런이 여기가 파괴되면 직접 경로의 활성화나 간접 경로의 억제가 힘들어진다야. 뭐가 부족해서? 밑줄 도파민의 양이 감소해서. 자,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네.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나가라 그랬냐면, 문제가 뭔지부터 판단하라 그랬어요. 뭐가 문제야? 부족해서 문제네. 부족해서 문제면 해결 방안은 뭐 해야 돼? 늘려야지. 그치? 그럼 잘 봐봐. 도파민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문제야. 약물 치료를 통해 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대. 자, 그러면 레보도파, 도파민 합성을 증가시킨다. 맞아, 틀려? 맞아야지. 그 다음 맞아야지가 아니지, 복이니까. 그렇겠네.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며 혈액 내장벽을 통과하지 못하여 말초 조직에서만 작용함. 나에다가 별표 쳐라. 나를 어떻게 봤느냐가 이 문제를 맞냐 틀리냐를 가르는 또 다른 기준이었을 거라고 봐요. 나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라고 생각했으면 이 문제 틀려요. 그치? 가에서 뒤에 나와 있는 설명 봐야 돼. 레보도파의 상당량은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됨. 그러면 어쨌거나 합성은 됐잖아. 한 잔에 이래버리면 이 문제 틀려요. 그치? 어디서 합성돼야 돼? 뇌에서 합성돼야지. 그렇잖아. 뇌로 전달되기 전에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주는 거야? 말초 조직에서 합성되지 않고 어디서 합성되게 해준다? 뇌에서 합성되게 해준다. 이렇게 읽어야 가와 나의 연결이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선조체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여 밑줄 뉴런의 도파민이 결합된 것처럼. 자, 뉴런의 도파민이 결합된 것처럼은 도파민의 양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나? 있다고 봐야 이 우리가 아까 본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잘 봐봐. 1번. 가는 도파민과 달리 약물로 투여할 경우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진입할 수 있겠군. 가는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진입할 수 있다. 레보도파의 상당량은 뇌로 전달되기 전에, 이 말은 뇌로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건 보기만 봐도 맞힐 수 있는 문제네. 3번. 다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합성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군. 그치? 왜? 도파민이 결합한 것처럼만 기능하는 거잖아요. 4번. 나를 가와 함께 투여하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거는 아까 나가 뭔지 이해한 사람은 이걸 넘기고 나가 뭔지 이해 못한 사람은 얘 고르고 틀려요. 오케이? 너냐? 그 다음에 5번. 파킨슨병이 진행됨에 따라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의 양을 늘리거나. 자, 가의 양을 늘린다. 뭐가 늘어난다? 도파민 합성이 늘어난다. 다의 양을 늘리면 도파민이 결합된 것처럼, 즉 도파민 양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예요. 이 말 뭔 말인지 됐지? 자, 그럼 2번은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의 작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군. 자,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면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의 작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잘 봐봐.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그러면 일단 나를 봐보면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얘는
어디에서 이 작용을 억제해요? 말초신경에서 이 작용을 억제해요. 그치?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은 뇌에 있는 거예요? 말초신경에 있는 거예요? 말초신경, 아니, 뇌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거기 도파민에 뭐라고 설명이 나왔나 봐봐. 다른 건 다 도파민이야. 2번만 뭐라고 도파민을 붙였어?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이에요. 이 말은 이 도파민은 어디에 있는 거다? 뇌에 있는 거다. 카르비도파는 뇌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물론 제일 현실적인 풀이 방법은 1, 3, 4, 5번이 틀렸으니까 2번을 간다. 여야 됐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봐. 이거는 내 생각엔 실제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 문제를 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12번 문제에 어떤 논리적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근데 대신 연습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정보량이 튀어나와도 내가 구조화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머리로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어가면서 뭔가를 풀어나갈 수 있었는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지문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봐요. 내 필기를 열심히 따라 적었을 수도 있고 안 적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 없이 니네가 한번 읽고 다시 한번 해봐. 알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게 문제 푸는데 실전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고전 소설 볼 겁니다. 31번, 34번. 인물 관계가 너무 탁하네. 인물 관계가 너무 어렵죠? 야, 고전 소설 못 푼 사람. 시간 없어 못 푼 사람. 오케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앞까지만 훑어 읽어봐. 네, 다녀오세요. 읽었어? 인물 관계가 어렵지. 이거? 알았어. 원래 푸셨어요? 엄매 아직 못 풀었어. 몇 번이 어렵든? 45번이요. 내 책 어려웠어요. 아 이거 문법은 쉬웠는데 내 책이 45번이 어려워. 누가 엄매하냐. 아, 그렇네. 화작이 되세요. 45번 정답률 47%네. 제가 풀어보세요. 선생님 43번도 봐주세요. 43번은 94%인데? 45번. 내가 지금 풀어보고 틀린 거 골랐다고? 네. 잠깐만, 나 미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만. 문법은 쉬웠는데 내 책에 45번이 좀 그러니까 이번에 매체는 진정해봐 얘들아. 왜 그래? 어? 이미지 딱 1번 아닌가? 이미지 전공이 왜? 다 1번이에요. 다 1번이라고? 저희 반 애들도 다 1번 있어요. 뭐 45번? 나도 1번 했는데. 왜 1번 왜 틀렸다? 같은 말이고. 나 궁금해서 왜 틀렸다 생각하고 아니 45번. 아 40? 그래서 1번 선택률이 그래서 30%구나. 너희 30%야. 30%몇 등급이에요? 4등급이겠다. 이거 제대로 봤었어야 되잖아 이거 시간 간 시간 이거 그 미미노 채널에 그거 봐가지고 알아 45번에 39번도. 아니 보통 근데 39번도? 그러면은 민재님이 공지를 등록했으니까 네, 이정을 딱 있었는데. 이게 얘들아, 어디? 얘들아, 진정해봐. 진정해봐. 어디? 알리고 그 삐컨이 있으면 자, 다 읽었어? 한번 가볼까? 자,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줄에서 얘들아, 소생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 줄래? 자, 나는 소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안다. 리바이브. 직접 나와. 아들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이 의미를 알았으면은 조금 더 편했을 거고, 안 그랬으면은 엄청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소생이라는 말이 뭔지 몰랐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 그것도 괜찮아. 괜찮아. 물론 문제 풀 땐 못했겠지만. 자,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첫 번째, 주태후는 상 누군데? 왕, 황제예요. 상의 계모이시고,
노왕은 주태후의 소생이고 군주는 노왕의 딸이었다예요. 일단 가족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일단 이걸 못 잡은 사람이 일단 많아요. 군주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태후가 곁에 두고 사랑하였어. 이날 군주가 보모를 데리고 구경하다가 우연히 중백의 고이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 천상신선 아니면 수중비룡처럼 느껴졌어. 누군지를 알아오라 그랬어. 봤더니 좌영윤, 누구다? 이중백이다예요. 그럼 얘의 직책이 좌영윤이라는 거고 이름은 이중백이라는 거네. 그 군주가 기뻐했어. 태후께 할머니에게 중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시집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태후가 상을 아련하고 여쭈니 상 또한 순순히 따랐어. 중백을 불러 혼인하라고 말씀하셨더니 중백이 한사코 사양했어. 자, 왜 사양했을까? 이미 사랑. 이거 잘 봐봐. 이거를 처음에 읽을 때 잡고 있었으려면 우리는 뭘 했었어야 돼요? 한번 쭉. 보기를 봤었어야 돼요. 보기 봐봐. 수매청심록에는 공적 권력과 사적 관계가 맞물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공적 명령을 따르면 밑줄 개인 간의 혼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럼 이 말은 원래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 없었다는 말? 있었다는 말. 그러니까 얘에겐 다른 결혼할 상대가 있었다는 걸 잡았어야 일단 또 다른 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러 중백이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나 상이 동그라미 시랑과 근데 그러면 그 상 있잖아요. 상이 계모면 주태후의 그러면 다른 어머니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확히는 상의 계모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계모는 원래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들어온 새엄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상은 주태후의 진짜 친자식은 아닌 거지. 그 상이 엄청 할머니인 거예요? 아니야, 상은 왕이지. 근데 잠깐만요. 왕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태후는 왕의 엄마를 가리키는 말이야. 주태후가 계모고. 주태후가 계모고 상은 주태후와 오케이. 이해됐지? 오케이? 상이 왕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건 기본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상이 왕, 홍, 황제라는 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까비. 오케이? 잘 봐봐. 상이 시랑과 태후를 불렀대. 야, 시랑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얘 정체가 제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가 우리에게 핵심이야. 뭐라고? 삼촌 아니야? 삼촌? 중백이 예비야. 중백 아빠. 아빠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거나 높은 직책을 가진 누군가가 나왔네. 시랑은 내가 니한테 외워달라고 한 거지. 시랑 뭔데? 관직,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관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가족관계의 무언가라고 생각해 볼 만할 거야. 왜? 결혼할 때 불러놓고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잘 봐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이 요거야. 시랑이 부인을 향하여 무수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랑이 뭔지 몰랐다면 사실 시랑은 중백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백이었다고 하면 중백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있어. 근데 또 결혼해? 아닌 거야. 근데 내용이 어. 그렇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현우랑 결혼했잖아요. 이미. 아니야. 아니야. 혼약이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결국에는 혼인. 약속만 한 거야. 찾아봤을 때는 결혼했다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했겠지.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에는 결혼을 아직 안 한 거예요. 혼약만 한 거야.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혼인하자고 약속만 한 거야. 그러면서 말해. 어째야 되지? 그랬더니 부인이 말해.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첩 누구라고? 자기를 낮춰 부르는 말이야. 성례하면 성례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봐봐. 잠깐만.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하다는 게 자기가 매우 착잡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우 착잡하다예요. 도저히 병신 새끼 이게 아니었다.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첩은 했잖아. 자기가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 알겠지? 태후는 첩 아니에요. 첩의 뜻이 매우 착잡합니다. 성례하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만 아니라, 기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만하고 좀 달라요. 기만은 그 막 남에게 이렇게 막 그 사기나 이런 조롱 이런 느낌인 거고, 기망은 남을 속인다예요. 그거나 아닌가요? 법적 용어로 좀 달라요. 알겠지? 기망은 남을 속인다는 말이에요. 상의 뜻을 속이고 혹은 상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 성례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면 상의 뜻을 어긴대. 그럼 지금 상이 하라고 한 건 뭔데? 결혼이지. 누구랑 결혼? 군주랑 결혼. 그럼 군주랑 결혼한다는 말이면 상의 뜻을 어기는 거니? 따르는 거지. 그럼 이 성례는 뭐 해야 돼? 보기를 이미 읽어놓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뭐 해야 돼? 결혼을 한다면이에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누구랑? 뒤에 이름 나오지? 현요랑 결혼을 한다면 상의 뜻을 기망할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고, 그 다음 현요가 중백에게로 가면 부부의 정은 천자의 위험이라도 피하지 못한다. 만약에 얘네들 둘이 결혼해버리면 황제도 이 결혼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네들 둘이 결혼했으면 황제가 야 헤어지고 내 계모의 딸, 손녀, 쉽게 말하면 나의 이복 손녀쯤 되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요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복 조카가 맞나? 이복 조카인가? 아니잖아.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의 아들의, 그렇네. 조카네. 굉장히 복잡하네요. 와우. 너 내 조카랑 결혼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 영윤의, 영윤 동그라미, 영윤 누구예요? 중백이에요. 영윤의 위세와 풍채의 장부로 자나깨나 생각하던 가인, 누구겠어? 현요를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 황제의 명을 지켜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요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군주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요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중백 이 새끼 아주 지 멋대로 사는 애여가지고 얘랑 결혼했지 얘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만일 현요와 성례한 이후에는 만사에, 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잘못 나왔다고 생각함. 혐의에다가 동그라미 쳐봐라. 혐의가 무슨 말이야?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의심, 이걸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혐의는 뜻을 줬었어야 된다고 봐. 혐의는 무슨 뜻이냐면 거리낌이에요. 만사에 혐의가 없다라는 말은 만사에 거리낌이 없다예요. 결혼하면 현요를 사랑하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지. 왜? 이제 부부니까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성례하면 만사에 거리낌이 없어질 터이니 군주의 은혜를 막고 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현요만 만나게 되면 방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참화가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다예요. 이해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또 문장이 또 섞여 있다고 봐. 여기에 현요와 성례한 이후에는 만사의 혐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에 거리낌이 없어진다에 조금 더 해가지고 사실 여기에 약간 생략되어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요와 성례하고 난 이후에 또 군주와 결혼한다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두 사람과 모두 결혼했을 때, 그럼 잘 봐봐. 하나는 황제의 조카고 하나는 현요예요. 근데 얘는 누구를 좋아해? 현요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맨날 현요만 보러 간다면 군주는 안 쳐다보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군주가 빡쳐 안 빡쳐? 빡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현요의 연연약질로, 현요의 연약하고 약한 그 성품으로 걔가 그 사이에 자진할 것이다. 자진 뭐예요? commit suicide예요.
알겠지? 자살한다예요. 자진할 것이다. 그러니 제 나이가 어리고 아직 차라리 성례를 말고, 자, 제 나이가 어리고의 제가 누구냐면 현효예요. 아직 현효가 나이가 어리니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중백이 군주를 가까이 하게 하자예요. 이해돼요? 쉽게 말하면 누구랑 결혼하게 하자? 군주랑 결혼하게 하자. 그러면 소저 현요도 일신이 고요한 데서 마음을 평안히 하여 과부 같은 게 된다 할지라도 아직 종말을 보아가며 선처하니만 같지 못하다. 그럼 여기서 종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와우, the end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그 끝 종자의 끝 말자가 아니라 부터 까지 종자가 있거든요. 끝까지 이를 보아가며 잘 대접해 주는 것만 못할 것이다 인 것 같아요. 그럼 봐봐, 단어의 뜻이 너무 어려운데 단어의 뜻을 안 줬어. 문제를 낸 사람은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는 혐의를 안 준 건 그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 혐의를 이렇게 봐버리는 순간 이 뒤에 내용이 뭔데 씨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뒤가 안 읽힐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건 문제 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대충 우리가 생략할 거 싹 생략하고 요랬다고 치자. 대충 결혼을 하면 좆된다 로 알았다고 칩시다. 결혼을 하면 좆대.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게 하자 요거라고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봐봐. 신랑이 옳게 여기지만, 이거를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여기가 돼요. 신랑이 옳게 여겼지만 현효에 붙인 오상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하던 몽중사를 생각했대. 자, 무엇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례하라고 했던 꿈을 생각했다잖아? 그럼 잘 봐봐. 옳게 여겼다는 건 뭘 옳게 여겼다는 걸까? 옳게 여겼지만 결혼하라고 한 걸 생각했다면, 이 옳게는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옳다는 거야? 군주랑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옳다. 근데 현효랑 결혼하라고 시켰지 않냐? 여기서 신랑이 고민하고 있다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현효를 만나서 말을 전하니 소저가 부끄러워하며 말해. 숙모의 말씀이 지당하시다. 신랑이 결단을 못한 게 아니라 오상서가 결단 못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오상서가 그 몽중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상서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반드시 결혼해야 돼 라고 말한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몽중사잖아요. 꿈 몽자. 알겠지? 그 뒤진 사람에 가깝죠. 오케이? 몰라. 나도 이거 안 찾아봤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어쨌거나 꿈속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럼 잘 봐봐. 숙모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숙모 누구여야겠어? 부인이어야겠지. 부인의 말씀이 지당하시니 소녀가 원하는 마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천연자약하니 대개 그 숙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숙부를 위로한다면 뭐 해야 될까? 나 결혼시켜줘 시발 땡깡 부리는 거면 위로가 아니겠죠. 뭐 해야 돼요? 군주랑 하쇼 이거예요. 이 말 뭔 말인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내용은 뭐다? 군주랑 결혼해라예요. 그래서 중략 부분의 줄거리. 군주와 혼인한 후에. 그치? 군주와 혼인한 거예요. 군주를 멀리하자. 군주는 그 이유를 알아내. 그 이유가 뭐겠어? 그치. 현효 때문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이해돼요? 너 내 조카랑 결혼할래? 조카 사위 될래? 안 될래? 요거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이해가 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아이, 중배기를 불러야 되는 게요? 불러야 되겠는데요? 이건 거예요. 그렇잖아. 거기 밑에 승상주연이가 하는 말이 뭐냐? 이제 가장 기묘한 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백의 죄를 뭔지 모르겠지만 중백의 죄를 사하여 없애서 문죄하라 하고,
그 죄를 문죄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죄를 다른 것으로 갚게 하라 이런 말인 거야. 5소절 누구예요?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현우라고 잡았냐 못 잡았냐도 중요해요. 그렇잖아. 왜? 현우 아빠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 오상서라고 나왔잖아.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5소절을 만리 노국에 실어보내요. 세자의 후궁을 삼게 하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세자 누구예요? 노아? 아니. 황제 아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잘 봐봐. 현우를 누구랑 결혼시킨다는 거야? 지 아들이랑.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얘랑 얘를 결혼시키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니라 얘가 얘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얘를 다른 애랑 결혼시키자예요. 어디로 보내서? 만리 타국으로 보내서. 아, 세자는 상해. 세자는 상의 아들이겠지. 그치? 세자잖아. 그렇잖아. 승상은 그냥 승상이에요. 그 신하. 대신. 두 쪽 문제가 모두 해결되리니 군주의 일신도 편하시고 노국 세자도 절색을 얻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얘들아, 노국 세자는 이게 황제잖아. 황제는 자기가 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린 게 아니라 몇몇 땅들은 왕을 임명해가지고 걔가 다스리게 해요. 근데 그 왕의 아들이 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내 말을 듣는 애들 중 한 명의 남자에게 시집 보내자예요.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노왕의 왕자도 그 왕이에요? 노왕의 왕자가 그 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잘 봐봐. 결국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얘의 아들에게 결혼시키겠다예요. 이 말 뭔 말인지 돼요? 제 아들에게 결혼시키자예요. 요거예요. 세자예요. 오케이? 고전소설 재밌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태후와 군주가 이 말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 말 뭔 말인지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대충 짜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여 아뢰기를 황제에게 말하는 거야. 이거 누구누구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짐도 그래. 누굴 보낼까? 그랬더니 주연이 말해. 감옥의 죄인 이중백이라는 애가 괜찮습니다. 걔를 보냅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게 나와요. 상이 본디 이중백을 중히 여겼대. 감옥에 가뒀는데 중하게 여겼으니까 감옥에 가둔 거예요. 알겠지? 쓰레기같이 여겼으면 삼족을 멸했겠지. 그치? 본디 이중백을 중히 여겼던지라 바로 사면하시고 상서 복야에 승품하사. 상서를 복야에 승품하 뭔지 몰라? 제국에, 그러니까 직위를 높였다는 말이에요.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 양형을 사면해서 사신으로 까면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고 할 수 있다. 아이고 어렵네. 몰라도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편집자적 논평에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태후가 정치에 참여하는 걸 인정했다? 이건 거예요. 승품하신 처사는 태후의 바람과는 관련이 없다. 이것도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 얘가 왜 높여줬냐? 태후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여기 이 부분은 다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그러니까 해설해 주는 거야. 왜 황제가 이런 걸 했느냐 하면 태후의 잠정을 인정하신 것이고 이런 이야기예요. 내레이터가 해주는 거. 오케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봐봐. 신부인이 놀라고 슬피 울며 말해. 신부인 누굴까? 네? 엄마. 신부인. 신부인이 놀라고 슬피 울며 말해.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으로 보내놓고 그토록 간장을 녹였는데 이제 또 너를 만리 타국에 보내야 한다. 그랬더니 상서 누구예요? 중백이에요. 알겠지? 왜 지금 누구 풀어줬어? 중백이 풀어줬잖아. 그렇잖아. 상서가 모친을 위로하기를 자친, 자애로우신 부모님, 어머님을 말해요. 어머님을 떠나는 정은 어쩌어쩌하나 소자의 대명은 하늘이 아시는 바다. 다만 우리 일을 누설함은 집안에서 일어난 바고 군주가 만든 일이다. 이번에 소자를 놓아 사신으로 삼으신 것도 주연과 태후의 계교이니 제국으로 간 후 반드시 오씨를 참살할 뜻이다. 오씨 누구예요? 오현료예요. 오케이?
상서가 중백이. 왜냐면 거기서 얘를 풀어주고 거기 나왔잖아. 상서를. 오상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상서. 응? 오상서. 오상서? 죽었잖아요. 아니야. 여기서 지금 이중백을 중히 여겼던지라잖아. 그잖아. 그 이중백을 사면하고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삼았다며.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중백은 상서였던 거고 그 자리를 복야로 올린 거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상서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해요. 아니 앞에다가 해서 떠면서 그 전임 상처가 죽었으니까 이제 후임.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잘 모르겠어. 어쨌거나 오씨를 참살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 부인을 죽인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군주는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나오지 않았어. 기색을 살피라고 하니 사람마다 반가워하여 사색하지 않으므로 보모가 대희하여, 이건 내가 외우라 그랬네. 대희 무슨 말? 크게 기뻐하여 저희들의 작용인 줄 모르는가 하고 여겼다. 야, 이것도 주체를 잘 봐야 돼요. 잘 봐봐. 정보모는 누구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군주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이해돼요? 군주의 명령을 들어서 누구 집에 왔어? 상선의 집에 와서 분위기를 보는 거야. 분위기를 봤더니 다들 반가워하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꾀를 꾸며서 얘는 신하로 보내고 얘는 쟤한테 결혼시킨다고 하는 것을 모르나 보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가지고는 상서의 집안 사람들이 다 우매하여 멍청하여 기미를 모르고 상서는 숙부께 배우러 가 계시더이다. 군주가 당초에 궁에서 나아가고 싶으나 상서의 어미한 기상으로, 자기 남편이잖아,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나아가지 못했어. 기실은 상서가 원행해야 하므로 아니나옴이 도리가 아니요. 너무 어렵거든요. 실제는, 잘 봐봐. 우리의 군주는 왜 안 나왔어? 상서가 먼 길을 떠나니까 배웅해줘야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왜 안 나왔어? 혼날까봐예요. 혼날까봐 안 나왔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편집자적 논평이 붙냐? 사실은 상서가 원행, 멀리 가야 하므로 아니 나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중부정이네요. 나와야 도리다. 나와야 도리고, 또 상사 일념에 사랑하는 마음에, 와우 미쳤죠? 마침내 숙청을 풀지 못했는지라 다시 보러 가자 하였다. 여기서의 숙청은 너 죽어, 이 숙청 아니에요. 자기의 오랜 혹은 깊게 청하는 것을 풀지 못하여 결국에는 그래도 자꾸 와서 봐야죠, 이거를 막지 못해서 다시 보러 갔다 이거예요. 기중의 상하가, 가중의 상하가 집안의 위아래 사람들 모두가 군주를 보고 괴로워하고 무이히 여겼다. 무이히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혹은 쉽지 않게 여겼다예요. 마지못해 다들 군주를 보고 억지로 위대하다고 할 따름이었다예요. 왜 혼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너 왜 나 멀리 간다는데 나오지도 않냐? 라고 할까봐 그래서 안 나갔다는 말인 것 같아요. 왜 혼나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혼났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나와도 혼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렇잖아. 예를 들면 너네가 학교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려. 학교 안 가! 그러다가 1시간 뒤에 나오면 아이고 잘했다 이러시겠니? 쌍놈이 빨리 나왔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근데 그럼 봐봐. 근데 이걸 인물관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잘 봐봐. 얘가 그러면 아예 못 푸는 문제가 되냐? 아니야. 생각보다 문제 정답률 괜찮아요. 31번은 43%예요. 왜냐면 사실관계 판단이 안 됐을 테니까. 근데 32번은 74%고요. 33번은 66%예요. 32번과 33번은 맞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야. 왜? 엄청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 말 뭔 말인지 이해가 돼? 물론 다시 34번에서는 정답률이 곤두박질 쳐서 31%지만 충분히 풀만한 문제는 2문제가 있었다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어쩌겠니? 족같아도 최대한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잡았는가에 대한 연습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최대한 잡을 수 있었던 건
나는 이 세 개는 일단 잡을 수 있었어야 된다. 이것도 잡았어야 된다. 얘는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예요. 알겠지? 오케이. 이런 관계를 판단할 수 있었는가 봐봐.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잠깐만 기다려서 숙제 교재 좀 줄게. 어? 다음 주에도 이거 나가냐고? 아니? 선생님 그것 좀 해주시면 돼요. 뭐? 그 사과 나오는 거. 그건 내가 영상을 찍든지 해볼게. 아니 씨발 저건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조선시대 NTR물이 진짜 있었을까 이끌어라면서 내가 잘못 이해한 줄 알고 이걸 두 번인가 세 번 읽었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씨발 NTR물인 거야. 그래서 멘탈 쳐다가가지고 씨발 이러면서 이거 해주셔야 된다고. 이거 사과 나오는 거랑 아, 이 새끼. 그거 나 그 상담 와서 쌤한테 물어봤어. 와. 이게 젖 같아 이거. 아니 어떻게 조선시대 NTR물이 씨발 이러면서 아니 마음속에 위원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지가 없는 것이고 위원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위원지가 있는 것이고 씨발 위원지가 없다 생각해야 있고 있다 생각하면 없는 게 뭔데 이게 무슨 단어요? 이거 아니지. 조선시대 수뇌물만 있는 줄 알았지. 스냅을